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이고 또 다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수의 기법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유학 중이거나 또는 서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골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좀 약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의 비법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 측면 또는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 컨설팅단하고 영어 국가연구회 선생님들이 좀 그 지도를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생들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그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라든지 그 교수 활동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고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아마 향후에 또 교육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축적해 나가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영어 선생님들과 대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캠프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게 합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 캠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8월 6일부터 16일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일요일 하루만 쉬고 그 대학생들이 이제 교육 기부를 할 때는 그 기간 중에 휴일까지 다 저기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실제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영어 캠프로서 10일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운영을 하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방학 또는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그 이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이번에는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내년, 후년까지 점차적으로 계속해가면서 효과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6월 중순경에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그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여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49명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 49명이 열흘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한다는 거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액 무료라고요? 네, 캠프 운영할 때 가장 비용 부담이 많은 것이 이제 그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대학생들이 교육기부 형태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이제 숙식에 관한 사항, 또 이제 숙식이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야영장이 있거든요. 그 야영장에서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먹는 것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읍 지역에서 야영장까지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이제 그 관내 이제 그 영어 컨설팅단이라든지 영어 교과연구회 선생님들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여비나 식사 문제 그런 부분들만 해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지 않고 한 700만 원 정도 들고 있다 그랬던데. 자, 그런데 저기 이제 일단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인 학생들과 농산어촌 지역인 학생들의 그 뭐 어떻게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는 방과 후에 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갈 데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데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갈 곳과 또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과장님? 사실 학생들은 시골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비슷합니다, 입장은요. 부모님들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쉴 수 있게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로 할 수 있게 놔두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곡을 지르셨네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시골 지역 학생들은 어떤 그 가정의 교육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시 쪽에서 좀 약하다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교육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되어 있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좀 단조로운 도시 쪽에 비해서는 좀 단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다양화되어 있고 조금 아쉽다면은 이제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려고 그러면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방학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걸리는 그 업무 그것도 좀 과중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네. 그 세대차라 그러죠. 세대차가 안 나는 대학생 형들한테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좀 그래도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기분과는 좀 다르고 그렇죠. 또 특히 또 그 형들이 또 캠핑장에 계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문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까지 시골로 가서 교육봉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깜짝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 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니면 외국 대학생들이고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와서 해주는 거 있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학생들이 해외 나가는데 방학생이 들어왔는데 발상의 전환 같은데 저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그 중학생들한테 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저희 영어교 이론에 있거든요. 그 ZPD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가 발전하냐면은 자기랑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간 수준 높은 수준의 그 대화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그 와중에 이 실력이 는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그 외국 학자 이론인데 그거에 비춰볼 때 딱 맞는 게 외국인 선생이 오면은 롤 모델이 안 돼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사람이라서 참 잘하네, 멋있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건데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국내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내생도 영어 잘하는 학생 많거든요. 보면은 나도 저거 분명히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롤 모델이 되고 특히 이제 그 학생 중에 이제 원래 집이 그 농어촌 지역에 있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더 확실한 롤 모델이 되죠. 나 한번 분명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참 그 대견한 게 그 몇 년 전만 해도 옛날에 그 해외 유학생들 여름에는 뭐 어디 클럽에 가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러지 그 사고뭉치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방학 중에 시간 내서 한국에 와서 이 봉사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그 유학을 가는 이유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국가의 어떤 봉사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공부하는 중에도 틈틈이 이거를 좀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그 본인들한테도 도움되고 또 이런 농어촌 지역은 이 외국인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 효과는 높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짜 여러 군데 있다 그러는데 좀 더 많이 퍼졌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외국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굳이 저 사람을 따라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있을 것 외국 같은데. 선생한테 영어 잘하십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못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따라해야 된다는 롤 모델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계시는데요. 예. 자, 이 자리에 그 스마트 잉글리시 캠프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원남 장학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유학생들과 어떤 학생들이 또 강사로 참가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먼저 우리 금산교육지원청은 교육 기부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잉글리시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캠프는 티치 포 코리아의 교육봉사단, 그다음에 넌스톱 기부, 그리고 또 투게더 기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금 국내에 대학생 5명, 그리고 외국에 유학생 5명, 총 10명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티치 포 코리아라는 교육봉사 단체 소속으로서 순수 자원봉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서 뭐 금융이라든가 기계 그리고 뭐 법학, 경영, 뭐 심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재능 있는 인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지에서 온 건가요? 그 대학생들 우리 유학생들의 그 분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총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이제 5명 미국 유학생들은 뭐 미국의 시카고 대학, 뉴욕 대학, 뭐 조지 메이슨 대학 이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고 국내 대학생들은 뭐 한양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한동대 이런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역할이 다르겠네요. 예, 물론이죠.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스피킹 위주의 영어 회화를 담당하고 또 이제 발음이나 억양 같은 걸 지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대학생들은 라이팅 위주의 문법 그리고 이제 과제를 내서 첨삭지도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되나요?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하루 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오전 1교시에는 스피킹 75분 수업 있고 2교시에는